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이 서울시도 구마다 다른 모습 당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호재가 좀 다르게 반영되고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 눈에 띄는데요. 중구의 경우에는 서울역 고가 공원 완공을 예정하고 있고 주변 상권이 형성되면서 매매 수요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5주 연속 매매 가격도 상승세. 노원구의 경우에는 상계 4구역과 그리고 6구역 재개발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경우에는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 가격 하락하는 모습. 서초구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모습과는 달리 확실히 113 부동산 대책이 크게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7주 연속 매매 가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시흥의 경우에는 백옷과 첨단 테크노밸리 직장 수요층이 형성이 되면서 매매 가격도 19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 호재 자체가 당연히 시장에 적용되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최근 들어서는 직장인 수요층이 얼마나 형성될 수 있는 이슈이냐 이에 따라서 시장의 가격 흐름도 확실히 높낮이를 달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지역은 어딘지 참 궁금한데요. 혹시나 살펴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시면 이런 시간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8번 함께 하고요. 그리고 문자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의 구석구석을 남들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찰해주는 부동산계 엑스레이 장재혁 이사.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설명과 명쾌한 답변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속 궁금증을 누구보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자 이제 한 해 마무리 인사와 함께 새해를 준비할 인사도 오늘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재혁 이사님 함께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장재혁 이사입니다. 벌써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가 또 마지막 방송인데요. 네. 시청자 올해의 여러분, 마지막.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요. 예. 내년에도 시청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016년 시장 아나운서가 아까 잠깐 말씀했는데요. 네. 최근 2016년대 시장이 좀 상승폭과 하락폭이 같이 있었던 시장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이 상승세와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반응했던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따 포인트 시간에도 한번 또 짚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하고요. 오늘도 또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한번 속 시원히 한번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하시면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롤러코스터. 이제 그만 혼란스럽고 예, 싶은데요. 네. 자, 오늘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이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2016년 부동산 시장 결산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2016년 11월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누렸습니다. 안정적인 금리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청약 경쟁률이 2009년 이래 최고치를 갱신할 만큼 부동산 시장은 활발했는데요. 그렇게 호황을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8.25 부동산 가계부채 대책도 있었지만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지역에 분양한 8개 단지의 총 성약자 수도 급감하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강남 4구 아파트값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지역의 포인트업 2016년 부동산 시장 결산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강남 4구 아파트값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내용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앞으로 굉장히 많아집니다. 한 해를 정리한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흐름을 통해서 앞으로를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어떤 맞습니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아까 아나운서분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6년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2017년 시장을 한번 대비해보는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올해 초에 2016년에 나왔던 것이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 나왔던 건 여심 신사 가이드라인이라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규제 측면이 올해 상반기 2월 달에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계부채가 많아져 보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좀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던 방안인데요. 취지의 뜻을 보시면 상환 능력 내에서 좀 빌리라는 첫 번째 취지가 있고요. 두 번째 취지는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시행은 바로 시행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다가올 2017년에 한 번 더 간과해 볼 만한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나왔던 것이 또 DTI입니다. DTI가 60% 이상일 때는 분할 상환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겨울철 시장에서는 조금 이런 정책이 나와서 좀 위축기에 들어갔지만 또 2016년에 2016년 6월 달에 또 기준금리가 또 완화를 했습니다. 국내 최저로 해서 1.25%가 2억%가 최저치가 됐기 때문에 유동성적인 부동산 투자 자금이 많아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에 따라서 부동산이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상승세의 곡선을 띄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2000년도 이후의 시장은 금리에 따라서 좀 회복이 많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나왔던 2016년도에 아까 정책을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2018년입니다. 8월 25일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뭐 공급을 감소한다는 취지에 있고 뭐 분양 보증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있었는데 이제 공급 물량을 좀 감소한다고 하니까 또 부동산 거래량이라든지 가격이 급등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많은 그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정책에 반해서 올라간 양상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뭐 AI가 유행하면서 계란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왔던 게 11.3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에 대한 과열 양상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청약제도 개편이라든지 해서 신규 공급적인 측면을 뭐 이렇게 좀 제한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 하강 국면이 되었는데 또 12월 달에 10일 이사 가계부채 후속 대책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조금 수정하는 취지에서 다시 나왔는데요. 여심심사 가이드라인에서 2월 달에 배제됐던 신규 분양단지의 집단대출을 2017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계획적으로 간과해서 자금 유동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의 결산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의 정책을 알아보고 시장을 보시자면 뭐 저금리 기조였습니다. 저금리 기조이다 보니까 부동산의 그 전체적인 한국 경기는 안 좋았는데 부동산 경기는 유동성 자산들에 대해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양상을 볼 수가 있었고요. 기존 아파트보다는 신규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한 시장이 과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1월 달에 나왔던 규제가 신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뭐 규제 심리가 많이 또 위축한 양상을 있기 때문에 좀 더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시장은 어떨까를 전망해 보면 지금 시장 같은 게 규제화되어서 조금 관망세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망세가 그런데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한 번 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선 이후의 시장에서도 이렇게 한 번 더 관가해 보면 좋을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나머지 부분 또 시청자 여러분의 또 고민 사연 한 번 더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예. 대선이라는 건 정말 예민하게 부동산 시장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 이후의 시장의 변화, 그만큼 좀 중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의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짚어주셨습니다. 장지혁의 포인트업 살펴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좀 도움을 드려야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8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는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어떤 거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우리 시청자님 전화 연결됐는데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네, 집이 단독 주택 조그만 게 하나 있거든요. 네, 단독주택 어디예요? 위치가 어디세요? 서울 서울, 금천구 네, 시흥삼동. 시흥 3동, 네, 예. 주소 네, 938-46호. 네, 알겠습니다. 자, 시흥 3동이고요. 단독주택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독주택, 예. 그렇죠? 어떤 게 궁금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그거 지금 팔고 네. 팔면 나을까? 조금 더 있다가 팔면 나을까 싶어서요. 지금 여기에 그럼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그건 다 세놓고 있어요. 다 세놓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일단 매도를 할까 말까 큰 예. 그림이 고민되고 매도한다면 매도 시점 언제가 좋은지. 자, 위치가 어떻게 파악이 되셨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통화 괜찮으시죠? 네, 네. 예. 아까 예. 전에 좀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기 네. 여기 주택 보셨는데 상가로 또 이루어졌나 봐요. 1층이 1층이 또 상가 부분이 좀 있나 봐요. 상가주택. 예. 상가 주택이시구나. 예. 네, 상가가 예. 뭐 주택단지에 조그맣게. 네, 예. 상가주택이네요. 예, 상가 주택이시고 단독주택이 아니라. 이게 보시면 예. 보시면 여기 재정비 촉진지구였나 봐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러셨어요? 지금은 풀렸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한번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쪽에 그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특별법의 존치 지역입니다. 존치 관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획이 묶였다가 해제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해제된 지역이고 지금 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잡혀 있는 것 같고 네. 그건 뭐 지구 단위 계획이 해제되면서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선을 하겠다. 내 집 앞을 조금 더 보기 좋게 깨끗하게 좀 만들겠다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져 있거든요. 평수는 한 30평 정도가 되시는 것 같고요. 30평 좀 넓게 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잠시 보시면 저는 이 말씀드리면 이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파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팔지 하자. 않아. 지금은 팔지 마시고 네. 언제 팔아야 될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 지구가 있는데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쪽 그 건너편 쪽 양양천 건너편 쪽 보면 철산이라고 철산하고 예. 광명 아시나요? 예, 강명 아직. 네, 광명도 뉴타운이 있어요. 예. 네, 광명 뉴타운이 조금 활발히 진행이 돼가고 있고 철산이 먼저 진행을 할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요? 철산에 뭐 중아파트라든지 재건축 단지가 있죠. 예. 이쪽이 이주를 시작합니다. 예. 내년부터 이주를 시작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인근을도 오겠지만 건너편 이쪽으로도 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광명도 재개발인데 광명뉴타운도 재정비 촉진지구인데 이쪽도 2018년부터 이주를 시작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금 뭐 이렇게 존치되면서 지구 단위 계획구를 묵혀서 환경을 개선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이주 시점인 한 2017년 후반부터 준비를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 후반 1년 있다가
정도에부터 조금 그때 이주 시점 잡으면 그때 그 매도 포인트 잡으시면 이주 시점 맞물려서 조금 더 괜찮은 가격에 좀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쪽으로. 네, 그래서 지금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매도 포인트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평당 얼마쯤 가는지는 뭐 시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금액은 공시지가에서 보통 2.5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당가에다가요. 그런데 시세라는 게 또 건물 가액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여러 군데 한 3군데 정도 알아보셔서 좀 시세를 먼저 파악해 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대지는 뭐 좋습니다. 좀 나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인근 지역의 이주 수요의 영향을 받을 한 내년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더 보유할 만하다, 보유하자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자, 우리 어머님, 네.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요 점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가격이나 어떤 뭐 매도 타이밍 다 돼서 갈아타기를 원하시거나 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0708번 문자 상담 샵 8289번 함께합니다. 다음 상담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여기 경기도 우정구에 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네, 이제 시골에 또 농가주택을 지어서 네. 이사를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언제쯤 이 시점에 이거 팔아야 좀 될래나 그래서요. 네, 팔아야 오정구구 되는데. 위치가 어딘가요? 주소 불러줄 수 있으세요? 작동 28-7호요. 네, 28-759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도 현재 하고 있는 중이신 거죠, 그렇죠? 네,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매도한다면 어떤 매도 시점을 잡아보는 것이 좋을지 작동입니다. 가지고 있어야지. 예. 네, 알겠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보이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천에 오래 거주하셨나 봐요. 네. 예. 여기 언제부터 거주하셨어요? 제가 예. 부천에만 한 89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이 주택은 한 16년 16년도, 2000년도 정도에 매수를 하셨었네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가 살기에는 괜찮죠. 공기도 좋고 산이 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산지가 있어서 이렇게 산이 있어서 공기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근에 학교도 있고 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기도 좋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보시면 어떻게 언제 이사 시점을 급하게 잡으셔야 되나요? 아까 의정부가 얘기 잠깐 하셨었는데. 아니 저희가 시골에 이제 기농으로 해서 이사는 이미 했어요. 집을 져서 이걸 계속 소유하고 있어야 할지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될지 그걸 묻고 싶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여기 이쪽인데요. 여기는 조금 실거주 수요한테 좀 팔아야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거주 하실 분들하고 한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판단이 돼요. 네. 이게 이렇게 살기는 되게 좋습니다.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학교도 인근에 있고 조용한 그 마을 쪽에 이렇게 다 형성이 돼 있는 쪽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이쪽에 보시면 일종 지구 단위계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좀 단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좀 마을 분들이 좀 살기 좋은 주택이기 때문에 조금 좀 그 조용한 쪽을 좋아하시는 실거주 분들한테 좀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차로 보시자면 투자에 대한 그런 거는 이슈는 지금 확정된 거는 많이 이게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 화곡동하고 접근성은 괜찮거든요. 목동 지역이라든지 양천 지역이라든지 화곡동 지역의 접근성은 괜찮은데 서울권의 접근성은 괜찮은데 이게 보시면 그 교통망으로 이용했을 때 이런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교통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 것보다 업무 일자리를 찾으려면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나가야 하는 양상이 있잖아요. 위쪽 마곡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실거주층에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호재가 또 이렇게 잡힐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급하게 그게 좀 매도를 하시려면 좀 빨리 하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또 투자성으로 보신다면 다른 쪽에 좀 투자하고 상승률이 좀 나쁜 지역으로 좀 이동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매도하자. 네. 이고 시점보다 중요하게 뭐 지금이라도 매도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네. 아무래도 매도하시려면 실거주자가 또 찾는 그런 상황들이 잘 맞아야 될 텐데요. 일단 그 부분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매도 의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보죠. 전화 연결되었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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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네, 그 광명 7동 14구역이요. 네, 광명 7동 14구역. 네, 거기가 이제 뉴타운 저기 해가지고 그좀 2월달에 분양 신청해 걸랑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25평을 제가 이제 신청하려고 그래 걸랑이요. 네, 그 이제 전망이 좀 어떤 거 하고요. 네, 그거 시흥시 목감동이요. 목감동. 네, 중크레식인가 거기 제가 28평짜리 3억 3천 주고 좀 분양을 좀 또 받으려고 그랬는데 거기 전망이 좀 어떤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흥 목감동이라고 하셨고요. 중흥 네, 클래스, 예. 중흥 S 클래스, 중흥 클래스. 예. 자, 3억 네, 예. 3천만 원에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 예.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위치가 지금 정리가 됐고요. 인사 먼저 나눠보실까요? 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아유, 안녕하셨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아, 이게 여기들 거주하고 계신가요? 시흥 광명 쪽은요? 그냥 투자로 사놓으신 건가요? 아, 그 전에 제가 거기 좀 산악걸랑이에요. 아, 사놓으셨었어요? 그럼 예, 예. 거주는 안 하시고 그냥 세두고 계신가 봐요. 네, 예, 예. 아, 예. 아, 저는 여기 광명 뉴타운이 있는데, 광명 뉴타운이 네. 지금 뭐 이렇게 또 시행사도 잘 선정이 돼서 잘 진행이 네, 네. 순차적으로 내년부터 진행이 될 구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예. 향후 전망은 저는 밝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네, 이쪽이 보시면 아까도 조합원이시니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14구역 쪽이 이쪽에 여기에서 조금 반경으로 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다구역이. 그리고 하나건설이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시공사가 네, 선정이 예, 예. 됐죠. 네, 예. 그리고 14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이쪽은 좀 빠른 편에 속합니다. 진행이 네. 조금 이 광명 뉴타운 중에서도 좀 빠른 축에 속하는 게 14구역이거든요. 네. 예, 14구역이고 그리고 아마 뭐 아까도 말씀드린 2018년 정도는 이주를 하지 않을까 하고 일반 분양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 네, 후반부터 좀 분양 신청 하시고 나서 2017년 후반부터 좀 이주를 시작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나중에는 광명 뉴타운을 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해서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이 구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을 신청하고 분양 신청하더라도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그 입주하시고 나서도 한 2년 정도는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좀 구축이 타운이 형성될 그 구역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시점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목감 말씀하셨죠? 목감. 네, 예. 예, 목감. 예, 목감 한번 찾아봤는데요. 목감 이거를 지금 분양받으신 건 아니시죠? 네, 예, 예.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분양은 받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쪽이에요. 2018년에 하는 단지. 여기 올해 한 중반 정도에 분양을 했을 거예요. 네, 예. 그게 28평형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예, 예. 28평형이 지금 3억 3천에 매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예. 그러면 이게 로얄층이라고 했을 때 2016년 올해 그 분양했을 가격이 2억 한 8천에서 9천 정도였습니다. 2억 9천 정도였습니다. 피가 한 4천 정도 붙은 건데요. 네, 예. 예. 그런데
봤을 때 입지가 택지개발지구에서 새롭게 변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별로 매수를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굳이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싶으시다면 신안산선 아십니까? 신안산선? 네, 예. 신안산선이 뚫리는 구역이 이 위쪽 구역이에요. 위쪽 구역. 예, 여기가 목감 예정지거든요. 이쪽 중에서도 이 머리 부분에서 여기 뚫려요. 신안산선이요. 예, 이게 2022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2021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려면 여기 아무래도 이쪽 주변에서 택하신다면 여기 뚫리는 쪽으로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제가 뭐 말씀드리면 이게 여기 호반 1차라고 있어요. 호반 1차라고. 호반 목감 호반 1차 이거 있거든요. 이쪽으로 하면 역세권이 향후에 되는 지역이에요. 상업지가 앞에 있고요. 그런데 가격이 지금 3억 3천 정도 해요. 그러면 차라리 이걸 하시는 지금 말씀하신 단지보다 여기 뚫리는 단지가 가치가 더 많아지겠죠? 예. 그러면 답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쁜 마음입니다. 자, 일단 지금 보유하고 있는 매물 추가적으로 보유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목감동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역과 가까운 역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화 상담하는 것처럼 1대1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1대1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8번으로 연락 주시고 먼저 예약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무료 상담 도움 드린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장재호 기자님, 무료 상담 시간 아무래도 1대1 상담이다 보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 요즘에 고민들에 대해서 가장 좀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보실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건지, 그리고 좀 답답한 건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요즘에 최근에 또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았는데 여기가 지금 제대로 받고 있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한 6개, 7개 정도 되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많이 적어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원래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상담도 해드렸는데 토요일 날이 또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또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이때는 하지 않고요. 그리고 예약하시는 분에 한해서 한 선착도 한 20몇 분 정도만 상담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 정도에 한 번 더 상담으로 또 한 번 만나 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지역, 여러 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어떤 거가 더 오히려 더 힘들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1대1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 하단 번호로 전화 주시는 분들 상담 도움 드린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장재호 기자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8번, 문자 상담은 샵 82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만나보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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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목소리 안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들리나요? 다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분 우리 시청자님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수원 영통의 동부신명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네. 아파트 제2동탄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네. 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네. 매도해야 되는데 이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하고요. 네. 제2동탄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입주를 해야지 맞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제2동탄에는 어떤 아파트 분양받으셨어요?
포스코 더샵이요. 아, 포스코 더샵 분양 받으셨고 알겠습니다. 요건 일단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밀어놓고요. 일단 신명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영통구 위치한 아파트 평형대가 어떻게 되세요? 32평이요. 32평형 알겠습니다. 새롭게 동탄 2기 신도시를 분양 받으셨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영통역에 있네요. 보유하시는 네. 아파트가요. 네네. 예. 영통역과 가까운. 영통역의 뭐 분당선입니다. 영통역하고 가깝고요. 보시면 여기가 조금 그랬었죠. 조금 그랬었죠. 저기 그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었죠. 네.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오래되셨습니까? 네, 저희 분양받아서 왔어요. 아, 분양받으셔서 오셨어요?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된 단지라서 한 90년도 후반 정도 맞죠? 네네. 예. 그래서 뭐 그때보다는 지금은 낫겠지만 최근 회복선이 있었어요. 회복선 2013년부터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 아파트는 많이 오르지가 못했습니다. 맞죠? 한 1,000하고 2,000 정도 차이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이 아파트가 전세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한 3억 6천 정도 하더라고요. 6천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던데요. 네. 예. 전세가 한 3억 4천 정도가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살기 좋다는 말입니다. 여기가. 예. 우선 살기는 좋은데 집값은 안 오른다. 예, 이 말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인근에 뭐 초등학교도 있고 학군이란 부분, 여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영통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르는 지역이 조금 좀 따르고 있었습니다. 뭐 광교가 영통이죠. 네, 예, 광교가 가까이. 네, 광교가 위쪽에 있는데 광교 쪽은 좀 많이 상승폭이 있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꾸준하게 임대라든지 전세 임대 수요가 맞물려 있는데 전세가 그 매매가가 상승하지 못한 영향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보면 저는 영통 같은 경우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에도 오르지 않은 부동산은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영통역 자체에 대한 호재가 상당히 현재는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갖고 가시라도 좀 장기성을 있었는데 아파트가 조금 장기성을 띠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또 전세 가격이 또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두시는 것보다 저는 매도를 하시는 방향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빨리 매도하자. 그래서 이사 시점 맞춰서 오늘 매도하자. 그 세를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사 시점 좀 맞춰서 맞물려서 조금 수요도 많을 때 전세는 워낙 그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맡을 때 조금 그때 시점 맞춰서 좀 뭐 이렇게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보다는 또 봄철 이사철이 좀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때 시점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아까 어떤 거 질문하셨었죠? 동탄 2기 신도시 아파트를 새롭게 2기 신도시. 분양 받으셨다라고 예. 하거든요. 동탄 2기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으셨고 예. 잠깐 이기 신도 잠깐 평형대는 몇 평형대로 분양을 받으셨나요? 거기도 32평형이에요. 거기도 32평형.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거기는 분양가가 4억 한 옵션하면 한 4억 3천 정도? 예. 4억 3천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4억 3천만 원 정도. 자, 동탄 2기 신도시 일단 뭐 대략적인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셨고. 여기 보시면 그 동탄역이죠, 동탄역. 동탄역에 이기 신도시면 여기 바로 앞에는 청계중학교 앞에 있는 단지가 맞나요? 거기가 지금 막 건설 중이어서 제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네, 바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호수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여기 또 동탄 같은 경우에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호재가 반영이 좀 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TX 역이 동탄역이 개통이 됐죠. 네. 예, 그래서 출퇴근이 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동탄을 여쭤보시는 분 많은데 저는 뭐 전문가마다 좀 다른 입장이 있겠지만 동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폭은 그 매수하신 시점보다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공급 물량 측면이 2017년 후반부터 좀 몰려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해서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좀 더 구축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동탄 지역도 장기전보다는 단기전으로 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년 한 정도에 매도를 하셨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거주를 생각하고 계세요? 분양을 지난달에 받아가지고 지난달에 받으셨어요, 분양을요? 입주를 지난달에 받으셨어요? 예. 지난달에 받으시면 이 아파트가 아닌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맞물려져 있는 시점인데, 대략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공급 물량적인 측면은 2018년에 동탄이 최대치가 됩니다. 네. 예, 근데 조금 동탄 같은 경우가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그 전매 제한이 풀리는 시점 봐서 차익 얻으시고 매도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예, 내년 전매 제한이 올해 받으셨으면 내년에 풀릴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럼 시점 맞춰서 매도하시고 조금 위쪽으로 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른 지역은 또 한번 또 연락이 되면 또 한번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년 시점에서 한번 포인트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쯤요? 내년 시점에서 전매 제한 풀리는 시점에서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지금 일단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아파트는 매도하자. 대신에 입주 시점이든 갈아타기 시점에서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으로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0708번, 문자 상담은 샵 8289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소리 안 들리시나요? 네, 여보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그 성수동의 그 한강변 쪽으로요. 네, 성수동, 네. 재개발 구역 1, 2, 3, 4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네, 주소 혹시 주소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소요? 네. 아니면 어느 번지 일대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네. 아니면 여기라든지. 성수 2가 1동. 네, 성수 2가 1동 442번지. 432번지요. 442번지. 42번지. 네. 어떤 주택인가요? 거기가 그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한강 아파트. 한강 아파트. 네. 네. 23평형. 23평형.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그것을 그 전세를 끼고 네. 투자를 하면은 네. 투자 가치가 어떻는지, 그다음에 매입 시기는 괜찮은 것인지, 언제가 좋을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자, 투자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성수 2가입니다. 한강 아파트 살펴보셨다고 합니다. 한강 한신 아파트. 한강 한신 아파트. 네. 한강 한신 아파트 27평형 보셨고요. 자, 일단 가치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쪽 부분은 이쪽에 거주하고 계신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럼 어떻게 알고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부동산 TV에서 예. 그쪽에 그 재개발 한다고 예. 유망하다고 하는 식으로 예. 정보를 얻어가지고 예. 한번 가봤어요. 자금적인 측면은 괜찮으시고요. 네? 자금적인 측면은 괜찮으시고요. 자금이 제한이 돼 있어요. 30평대 하시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20평대 하시려고 하시나요? 23평형이 하나 정도 하려고요. 23평 정도요? 네. 23평 정도 하려고 그러고 지금 보시면 전세가는 한 3억 정도가 필요하네요. 그 정도 그렇다고요. 네, 3억 정도가 필요하시고 보시면 잠시만요. 보시면 성수동 2가 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한신 아파트 주변이 한강변 개발이 잡혀져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좀 탄력을 받으면 좀 좋을 단지예요. 여기 보시면 서울숲이 위쪽으로 있고요. 네. 서울숲이 위쪽으로 있고
여기가 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거든요. 네, 4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마 이 아파트도 대상지가 될 것 같아요. 이 구역이 3구역이라고 하나요? 2구역으로 돼. 2구역이라고 하나요? 이쪽으로 다니는 위쪽 2구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강변 개발 쪽으로 가셔서 뭐 이렇게 재개발을 보시고 가시는 입장이시라면 저는 4구역을 추천해 드려요. 네. 4구역이 제일 빠르거든요. 속도 싸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네. 예, 그래서 4구역 쪽이 지금 조합이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예, 성수동 한강변 개발 전략정비지구에서 그래서 속도감도 제일 있어서 4구역 쪽이 있는 것이 2구역 쪽에 있는 뭐 이렇게 것보다 조금 가격대가 좀 더 나가긴 할 거예요. 네. 그래도 저는 그 재건축 재개발은 속도에 대해서 가격적이 많이 등락이 되기 때문에 저는 4구역 쪽으로 좀 이동해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4구역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예. 거기 아파트 이제 물론 자금 부담 능력하고 관계가 있는데 예. 아파트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은 일반 그 주택을 다세대나 주택을 하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이 하시는 게 2구역 쪽은 속도감이 좀 나기 때문에 속도감이 조금 더디기 때문에 장기성으로 간다면 아파트로 가시는 게 맞으시고요. 4구역 쪽으로 가신다면 조합이 형성돼 있고 좀 단계를 먼저 속도감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로 안 가도 속도감은 더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예, 소액으로 더 가능하고요. 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그 아파트 시세가 약 예. 뭐 6억 5천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1년 전하고 비교하니까 한 1억 3, 4천이 이렇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 시점에서 그 가액으로 한다 하더라도 메리트가 있을 것인지 그런 저는 것들이 4구역, 물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4구역 쪽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구역이요? 시점에 보시냐면 가격대는 다 올랐어요. 네. 서울 시내 어디 한 아파트를 가더라도 다 올랐는데 그 뭐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올랐습니다. 오를 적은 많이 올랐는데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20평대가 7억이면은 조금 평균보다는 이상의 가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조망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시자면 이 아파트를 굳이 하시는 것보다는 4구역 쪽으로 좀 오셔서 소액 투자를 좀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니 굳이 내가 네. 이 구역을 선택한다면은 예. 네. 아파트와 선택하는, 단독 주택 어떤 것이 하는 것이 나중에 더 좋을까? 개발 이익이 더 나을 것. 지금 2구역을 살펴보고 계시나 봐요. 네, 2구역을 2구역, 만약에 살펴본다면 지금 네. 보신 아파트가 나을지 아니면 소액으로 더 접근하는 다세대 주택이 나을지 예. 뭐 이게 그냥 짤막하게 의견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의견 딱 예. 보시면 가격 대비해서는 이긴데 시점 자체는 지금 2구역 쪽은 좀 이따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이따 매도를 하십시오. 한 내년 뭐 시장 보시면서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3월달 이후에 시장 보시고요. 네. 가격이 크게 내년 시장 가도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자금 여력과 그리고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는지 어떤 기간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따라서 확실히 좀 결론은 나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서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동에 대한 궁금증 살펴봤고요. 워낙 성수동에 대한 내용들이 요즘에 많이 올라왔고 뭐 예전부터 올라왔었죠. 자, 궁금한 점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8번. 자, 이제부터 문자 상담 빠르게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는 샵 8289번입니다. 보죠. 중구 신당동이고요. 신당 푸르주 32평형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마포구 신공덕동 그 브라운스톤 42평형 거주하고 앞에는 전세 놓고 이 뒤에 신공덕동 브라운스톤 42평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매도한다면 어떤 걸 매도할까요? 유리한 건 어떤 걸까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세제 혜택에 한해서 뭐 이렇게 네. 뭐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매도하시는 게 뭐 매수하셨던 기존 주택을 하는 게 차익이 많이 나왔다면 절세 방안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좀 그렇게 게 아니시라면 저는 신당동을 매도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뭐 지도를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 보시면 신당 푸르지오가 이쪽에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금호 1구역이라든지 금호 2구역, 뭐 금호 15구역도 밑에 있는데요. 이렇게 신규 물량이 공급이 올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있지만 공급도 많이 있는 지역이라서 조금 매도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다른데요. 공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공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트리플 네. 역세권이고 역에서 한 3, 4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신당동보다는 대형에 속하긴 하지만 네. 크게 오를 호재가 공덕 지역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덕역을 가지고 봐보셔도 알겠지만 많은 뭐 대기업들의 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수요가 많이 창출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공덕에 대한 공덕의 뭐 그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아지는 지역은 우선 대형이라도 거주하시는 건 놔두시고 거주하시면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셨으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예. 자, 세금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 지역적인 부분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신당동의 신당 푸르지오 그리고 신공덕동의 브라운스톤 아파트. 자, 두 채 중에서는 신당동 먼저 매도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네, 자 에코미사입니다.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투자 가치 전망 어떤가요? 라고 궁금증 주셨습니다. 에코미사,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자 투자 가치 어떤가요? 예. 입장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은 긍정적인 답변 드리고 싶고요. 상업지구입니다. 근데 향후에 5호선이 들어오는 호재를 가지고 있고 뭐 이후에는 9호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근의 오피스텔인데 마사 같은 지구는 아직까지는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로 이동하는 교통편이 향후에 마련됩니다. 그리고 분양 시점 맞춰서 5호선도 구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장기성을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투자 답변 드리고 싶고요. 향후로 봤으면 좀 더 이득분이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장기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살펴드리죠. 볼까요? 네, 이 문자 워낙 큰 질문이라 답변을 좀 그냥 간략하게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과 홍성 중 어디가 향후 전망이 좋은가요? 라는 궁금증이셨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홍성도 호재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복선 전철이 뚫리는 호재가 가지고 있긴 한데 좀 더 많은 쪽으로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평택 쪽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평택 중에서도 저는 고덕 신도시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쪽에서 뭐 삼성이라든지 대기업들이 한 13만의 수요가 창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요적인 측면에서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밑에 뭐 지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GTX가 쓰리면서 크게 막 호재가 되기 때문에 뭐 접근성이 서울 지역의 접근성이라든지 수요 부분이 평택 지역가 좀 탄탄하기 때문에 지역 중에서도 안에 좀 가격이 나가더라도 뭐 고덕 신도시 내에 있는 지구를 선점하시는 게 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일단 평택과 홍성 중에서는 평택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더 매물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증 생기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더 세부적인 부분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추가적으로 내용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자 보죠. 수색 4구역입니다. 입주권 보유 중인데 향후 전망 어떨까요? 라는 궁금증 주셨어요. 좀 간략하게 답변 주셔야겠네요. 예. 입주권 4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DMC를 기반으로 한 지역입니다. 수색역이 있고 인근에 뭐 DMC가 있는데요. 뭐 수요적인 측면은 충분히
나오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광명도 말씀드렸는데 수색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 뉴타운으로 형성되어 있는 규모고 역과의 거리, 접근성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 업무타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초기 뭐 이렇게 좀 진행이 좀 구역 중에서는 된 단계의 4구역이 속하는데요.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좀 기다리시고 향후에 좀 매도 타이밍 입주하셨을 때까지도 가져가도 괜찮은 구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10초 정도만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해 주시고 하셨는데 2016년 이제 한 해가 마무리하는데 뭐 2017년에 원하시던 소원이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 꼭 챙겨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장재호 이사님과 1대1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 상담 통해서 함께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땀 많이 나셨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